세종대왕, 백성을 사랑한 성군의 삶. 들어가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분,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한글을 만드신 분,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한 성군의 삶을 천천히 돌아보겠습니다. 1점. 세종대왕의 탄생과 어린 시절. 세종대왕은 1397년 태종 이방원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본명은 이도였습니다. 당시는 조선이 건국된 지 불과 6년밖에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나라의 기틀이 아직 불안정했고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는 과도기였기에 정치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어린 이도는 형제들 중에서도 유난히 총명했다고 합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여 밤낮으로 공부에 매진했고 아버지 태종이 너무 책만 읽으면 건강을 해친다며 걱정할 정도였다고 하니 그 학구열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이 예상치 못한 왕위 계승. 원래 세자는 첫째 형인 양녕대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녕대군은 왕세자의 자리가 적성에 맞지 않았는지 기행을 일삼으며 세자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태종은 고심 끝에 1418년 양녕대군을 패하고 셋째 아들 충녕대군, 즉 이도를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그해 8월 태종은 왕위를 22살의 세자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세종대왕이 조선의 네 번째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지만 이것이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3왕이 된 세종, 시대적 배경. 세종이 왕위에 오른 15세기 초반, 조선은 여러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북쪽의 여진족과 남쪽의 왜구가 국경을 위협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양반과 평민 사이의 격차가 컸고, 특히 백성 대부분이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 상태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중국의 한자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한자는 배우기 어려워 양반 계급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방법이 없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된 소송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법률과 행정문서도 모두 한자로 되어 있었으니, 백성들은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이 무엇인지 조차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4. 백성을 생각하는 정치. 세종은 즉위 초부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농사가 나라의 근본이라고 생각하여 농업 기술 발전에 힘썼습니다.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치구기를 발명하여 강우량을 측정하고 농사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세종은 과학기술 발전에도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해시계인 앙부일구, 물시계인 자경로 등을 만들어 정확한 시간을 측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천문 관측에도 힘써서 칠정산이라는 천문역법서를 편찬했습니다. 세종은 신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왕이었습니다. 집현전이라는 학술 기관을 확대하여 젊고 유능한 학자들을 모았습니다. 이들과 함께 토론하고 연구하며 나라를 발전시킬 방법을 찾았습니다. 5. 한글 창제, 백성을 위한 문자. 세종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바로 한글 창제입니다. 세종은 백성들이 한자를 배우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나란말싸미 둥귀게 달아 문자화로 서르사마띠 아니할세로 시작하는 훈민정음. 서문의 한 구절을 보면 세종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로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글로 쓰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세종은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1443년 세종은 마침내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다듬고 보완하여 1446년에 정식으로 반포했습니다. 6.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 훈민정음은 세계 문자 역사상 유례 없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입니다. 세종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연구하여 소리가 나는 원리를 바탕으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자음은 발음할 때 혀와 입술,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위심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의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점과 선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배우기 쉽다는 점입니다. 한자는 수천 개의 글자를 외워야 하지만 한글은 28글자만 익히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에,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는 세종의 말씀처럼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였습니다. 7. 한글 창제의 반대와 어려움. 하지만 한글 창제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양반 관료들이 반대했습니다. 당시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를 비롯한 신하들은 중국의 문자를 버리고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것은 중국을 섬기는 사대의 도리에 어긋난다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또한 양반들은 자신들만의 특권인 문자 독점이 무너지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알게 되면 자신들의 권위와 지위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세종은 이러한 반대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위한다는 신념으로 한글 창제를 밀고 나갔습니다. 집현전의 젊은 학자들, 특히 정인지, 신숙주, 성삼문 등과 함께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8. 세종의 말년과 업적. 세종은 평생 과로와 스트레스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눈병이 심해져 말년에는 거의 앞을 보지 못했고 당뇨병과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세종은 나라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종 제위 32년 동안 이루어진 업적은 실로 방대합니다. 사군 6진을 개척하여 오늘날 한반도의 영토를 확정했고 음악을 정리하여 조선의 아학을 완성했습니다. 의학서인 향약집성방을 편찬하여 우리 풍토에 맞는 의학을 발전시켰고 농사직서를 편찬하여 농업기술을 체계화했습니다. 1450년 2월 세종은 54세를 일기로 승하했습니다. 임종 직전까지도 나라와 백성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9. 한글이 우리에게 준 것. 세종이 창제한 한글은 우리 민족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먼저 한글은 백성들에게 생각을 표현할 도구를 주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글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멀리 있는 자식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상소를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우리 문화를 꽃피우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한글 소설이 등장했고, 시조와 가사 문학이 발전했습니다. 특히 여성들도 글을 배워 궁중 여성들의 한글 편지인 언간이 남아있고 허난설원 같은 여류 문인도 나타났습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한글은 민족 교육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한글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주시경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한글을 연구하고 보급하여 우리말과 글을 지켜냈습니다. 10세계가 인정하는 한글. 오늘날 한글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수한 문자입니다. 유네스코는 1997년 훈민정음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을 제정하여 문맹 퇴치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언어학자들은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로 평가합니다. 컴퓨터 시대의 한글은 그 진가를 더욱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한글의 구조는 디지털 입력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현재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한글의 우수성이 세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K-pop, K-드라마 등 한류 문화와 함께 한글도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11. 세종대왕의 진정한 위대함. 세종대왕이 위대한 이유는 단순히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분의 진정한 위대함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왕이 백성을 위해 그것도 양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새로운 문자를 만든다는 것은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세종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믿음을 실천으로 옮긴 분이었습니다. 세종은 또한 학문과 과학을 존중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연구하고 공부했을 뿐 아니라 신하들과 학자들을 격려하고 지원했습니다. 집현전 학사들에게 휴가를 주어 연구에 전념하게 했고 좋은 성과가 있으면 아낌없이 칭찬하고 상을 내렸습니다. 맺은 말, 우리의 자긍심.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세종대왕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모셨고 한글이라는 자랑스러운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책을 읽고 문자를 보내고 컴퓨터로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모두 세종대왕 덕분입니다. 우리의 할머니, 어머니들이 글을 배워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아이들이 쉽게 글을 익혀 세상의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것도 모두 한글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세종대왕은 우리에게 물질적 유산뿐 아니라 정신적 유산도 남겨주셨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 반대에도 굴하지 않는 신념.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세종정신입니다. 우리가 한글로 생각하고 한글로 꿈꾸고 한글로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민족이 자신의 언어를 글로 표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5억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우수한 문자, 한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이 되면 세종대왕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집시다.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한글과 세종정신을 잘 전해줍시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시면서 바라셨던 것처럼 누구나 쉽게 배우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글.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 최고의 자랑이자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유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그 글자 하나하나에 세종대왕의 백성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